당신의 가장 큰 적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어떻게 방해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상황을 역전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곧 들으실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에 꼼짝 못하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생각들은 낮의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때때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유능한지,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과 달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롱한 투쟁입니다. 몸에 눈에 띄는 흔적은 남기지 않지만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당신의 힘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힘든 점은 대부분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미소 짓고 의무를 다하지만 당신 안에는 격렬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불안과의 전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의 전쟁, 과거의 기억과의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진짜입니다. 이 싸움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오직 바깥 세상만 바라보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도록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쳤을까요? 누가 예고 없이 닥쳐오는 정신적 폭풍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생각들을 무시하려고 했으며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은 마치 압력솥의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도망치거나 마음을 억지로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이 싸움의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노력하시나요? 휴대폰을 켜고 볼 것이나 먹을 것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게 괜찮은 척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답이 이런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도망치는 대신 이런 생각들에 다가가서 뭘 몰아주려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 감정, 심지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시각까지 지배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두려움이 당신 삶의 지휘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는 첫걸음은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것, 바로 자각입니다.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판단 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존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호흡은 당신의 가장 큰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제에서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움의 존재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기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애로워 보이는 이 싸움은 사실 당신 자신의 해방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요즘 당신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려움의 이름을 붙여야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니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형태가 없는 것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강력하고도 단순한 비밀이 드러나는데 거의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바로 열쇠입니다. 몸은 당신이 마음으로 들어가 당신을 가두는 이야기들을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관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항상 현재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몸은 어제의 상처를 품고 있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몸은 현재에 충실합니다. 마음이 방황하며 현실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동안 몸은 현재에 충실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몸은 당신이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삶의 첫 순간부터 시작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할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일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마음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불안한 아이의 손을 잡고 진정해, 괜찮아, 같이 걸을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많은 생각, 두려움, 불안이 몸에 뿌리내리지 못한 마음이 드리운 그림자와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관찰해 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공기가 당신 안의 모든 공간을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이것 자체가 강력한 연습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당신 안에 평화로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 장소는 당신이 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큰 착각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에 생각을 거듭거듭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해결책은 마음을 침묵시키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몸은 침묵하는 지혜, 즉 말이 필요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명상 전문가가 되거나 몇 시간씩 침묵 속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중 작은 멈춤으로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어깨와 손의 긴장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마치 닭과 같아 마음이 걱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몸에서 분리되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 속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면 호흡은 두려움에 대한 자란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는 두려움이 자랄 공간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느낀 게 언제였나요? 단순한 신체적 인식이 아니라 깊은 연결, 즉 당신과 당신의 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함께 호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단 두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하며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발걸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몸이 단순한 삶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몸은 당신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 자유롭고 균형 잡힌 마음으로 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진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온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 이상 물리적 위협과 관련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가로막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몸이 얼어붙고 머릿속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보라는 가슴을 조여오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미지의 것에 대처하도록 길들여진 방식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변화,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마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내면의 경보가 울립니다. 바로 만약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쩌지? 이러한 만약이라는 생각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가둡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위험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현재와의 연결을 잃은 마음이 투사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요한 대화를 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꿈을 미뤘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미묘한 것은 두려움이 상식, 경계심, 현실주의로 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만한 삶을 살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몇 번이나 포기하셨나요? 누군가 당신을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조롱한 전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의문을 품지도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모든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신의 많은 걱정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투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좋은 소식은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면 긴장만 더해질 뿐입니다. 비결은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오랜 친구처럼 두려움과 함께 앉아보세요. 두려움은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려는 걸까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충분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두려움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던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두려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두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두려움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만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머물면서 관찰하고 호흡하면 두려움은 당신 자신의 진화로 향하는 관문이 됩니다. 모든 두려움 뒤에는 성장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당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고 있나요? 어떤 만약이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과정에는 마음이 더욱 크게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엄습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며 내면의 모든 것이 이제 그만 멈출 때야 라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 바로 그때 머물 기회가 생겨납니다. 머물러라. 머물러라.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체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피했던 어려운 대화일 수도 있고, 상상보다 더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견딜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거야. 지금은 이런 일을 겪을 필요 없어. 멈추고 다른 날 시도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습니다. 포기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도전을 받으면 항상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 합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장과 편안함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내면의 모든 것이 달아나고 싶어 할 때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보세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판단하라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야 할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은 경직성이 아닙니다. 무너질 때까지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불편함이 문을 두드릴 때에도 현재에 충실하는 능력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바라보며 알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온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10분 동안 고려하고 침묵 속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처럼 들리지 않나요? 처음 몇 분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낭비야.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었어. 이러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전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육체적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수양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가만히 서 있기로 선택한 매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근육, 바로 현존의 근육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수양은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락락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불편한 대화에 직면하라 도망치고 싶을 때, 어려운 감정에 맞서 산만함으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싶을 때, 언제나 제안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오래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 즉 자신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진정한 자기 통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머물렀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서기로 결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훈련을 더 많이 할수록 마음은 그 소음에도 불구하고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과 똑같은 패턴에 갇힌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의 첫 징후에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강화가 먼 곳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기술을 연습하거나 세상의 방해에서 멀리 떨어진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진정한 마음 강화는 가장 단순한 상황, 일상의 한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마음 강화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복잡한 이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결정뿐입니다. 매일 작은 일에서 마음을 단련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예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복잡한 해결책을 원하지만 마음은 단순함 속에서 강해집니다. 하루 2분이라도 멈춰서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데 전념할 때, 즉 공기가 들어오고 복부가 팽창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강한 마음의 기초입니다. 또 다른 변화를 주는 연습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도 마음 챙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0가지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물이 몸에 닿는 것도 모른 채 샤워를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들은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회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활동 중 하나를 온전히 집중해서 해보세요. 물의 온도를 느끼고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보세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연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들어 올려 마음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평온한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또는 좌절감을 느낄 때, 바로 이 순간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조급함, 분노, 피해자의식. 반응하기 전에 관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명료한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매우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불편함 속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안, 슬픔, 두려움을 느낄 때 소셜미디어, 음식 또는 다른 어떤 도피처처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 의지하는 대신 그저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세요. 고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느껴보세요.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덧없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화한다는 것은 차갑거나 경직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강한 마음은 유연한 마음입니다. 적응하는 법을 알고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언제 행동해야 할지, 언제 그저 관찰해야 할지 압니다.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하지만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는 마지막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지켜진 작은 약속 하나하나는 마음의 구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됩니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현실 세계가 바로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모든 호흡, 모든 작은 헌신, 모든 관찰된 반응은 마음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자,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작은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적어주세요. 변화는 큰 약속이 아니라 작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려움을 느끼는지, 마음이 시끄러운지, 삶이 도전하는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조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음을 조종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두려움, 불안, 의심을 다시는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며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차이점은 마음의 사령관이 되기로 결심하면 더 이상 이러한 감정의 동행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고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매일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는 반응적 마음의 인도를 받느냐,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는 의식의 인도를 받느냐.
그리고 각각의 선택을 통해 당신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강화하게 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일어나지 않은 비극적인 상황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응적 마음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락학을 바꾸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반응적 마음은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이 적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경주용 자동차를 맡기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훈련받지 않은 마음의 삶의 방향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훈련은 신비롭거나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결정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불편함이 닥쳤을 때 굳건히 서기로 결정할 때마다 말입니다.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관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실제로 큰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 내면의 전쟁에서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구루나 스승, 기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사이의 친밀하고 조롱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닥쳐올 것이고, 감정은 요동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마음의 사령관이 되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다른 태도로 폭풍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스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당신의 답이 예라면 이 결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댓글에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로 결심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선언문은 단순한 문장 그 이상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순한 공유가 다른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콘텐츠가 공감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매일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명령할지 아니면 섬길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